당신이 저를 버린 그 순간 나는 당신의 간병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CEO가 됐어요. 72세의 제가 병실에서 전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초라하게 침대에 누워 제 얼굴만 멍하니 쳐다봤지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냐고요.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통장 잠고 영원으로 거리에 내던져진 여자였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의 대가가 영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영원에서 시작된 72세의 통쾌한 역전극입니다. 모든 건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7년 간병을 마친 남편의 퇴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퇴원 서류를 챙기고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보온병에 담아들고 갔지요. 7년 동안 매일 그랬던 것처럼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 옆에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였어요. 남편은 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 뭉치를 밀어내며 말했지요. 수련아, 이제 너도 자유롭게 살아야지. 평생 나 간호하느라 고생 많았어. 이걸로 끝내자. 내 몫은 따로 없어. 알잖아, 다 애들 명의로 해둔 거. 보온병을 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애들 명의라니요. 그럼 저는요. 50년을 바친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병실 안냉기가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제게 남은 건 뭐가 되는 거예요. 50년 제 청춘, 제 노동의 대가는 뭐냐고요. 남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목소리 높이지 마. 품위 없게. 내가 따로 경제 활동을 했니? 집에서 편하게 쉬었잖아. 간병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받아들여.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평생 저를 가족이 아니라 공짜 간병인 겸 가사도우미로 생각했구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든 보온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미역국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닦으려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못 본 척했고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병실 문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7년 동안 매일 닦았던 그 바닥이 새삼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제가 닦은 게 아니라 제 무릎이 닦은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72세 제 얼굴에는 주름만 가득했어요. 웃음 주름이 아니었습니다. 걱정 주름, 한숨 주름, 참음 주름이었지요. 그날 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려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입장도 이해하셔야죠. 재산 정리 미리 하시는 게 저희를 위하는 일 아니겠어요. 어머님은 저희 집 오셔서 손주들 좀 봐주시면 되지 않으세요? 이혼 도장은 그냥 찍으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라니요. 50년을 산 이 집이 제 집이 아니라 저희 집이라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가족에게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50년치 인생이 트렁크 하나에 들어가더군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통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새벽에 집을 나설 때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결혼 25주년 은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지요. 그 사진 속 제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제 눈은 알고 있었나 봅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아니, 눈물조차 아까워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트렁크 바퀴가 골목길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지요. 찜질방을 찾아갔습니다. 72세에 처음 가본 찜질방이었어요. 때밀이방 한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낯선 사람들의 숨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어요. 며칠 후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1.5평 남짓한 방이었어요. 창문도 없고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평생 큰 집에서 살았지만 그 집 어디에도 제 공간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방, 남편 방, 자식들 방은 있었어도 이수련의 방은 없었습니다.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누런 천장에 곰팡이 자국이 보였어요. 손을 들어 제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주름진 얼굴을 만지니 참 웃기더군요. 이게 72년을 산 사람의 손이구나. 50년을 바친 사람의 얼굴이구나.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짱구 영원. 정확히 영원이었습니다. 제 평생이 숫자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지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건 아니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움이요.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도움이 아니었어요. 제게 필요한 건 저를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요. 그날 밤 고시원 책상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봤어요. 이수련. 세 글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누구 엄마, 누구 마누라, 누구 며느리였지 이수련이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공책에 적었습니다. 나 이수련은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산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더 이상 영원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72세의 새벽이 이렇게 밝을 줄은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이게 제 인생의 진짜 새벽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천장에 곰팡이 자국을 세는 게 일과였어요. 하지만 그냥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 영원은 변하지 않았고 고시원 월세는 일주일 후면 또 내야 했으니까요. 문제는 돈을 벌 방법이었습니다. 72세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7년 간병으로 허리도 안 좋아졌고 무릎도 시큰거렸으니까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동사무소에서 시니어 디지털 교육한대요. 무료고요. 시니어 디지털 교육.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2세에도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설레더군요. 교육장에 들어섰을 때 대부분 60대 초중반이었어요. 제가 최고령이었지요. 첫 수업은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 화면을 켜고 끄는 법, 터치하는 법.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설거지하고 청소하며 다른 손이라 터치가 안 되는 거였어요. 선생님, 이건 왜 안 돼요? 강사가 핸드크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80 되신 분도 배우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핸드크림을 바르니 신기하게도 터치가 됐습니다. 화면이 넘어가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이 새로운 걸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쉬는 시간에 옆자리 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짧은 파마 머리에 밝은 립스틱을 바른 분. 저는 김왕숙이에요. 65이고요. 이혼 5년 차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김황숙 씨를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왕언니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저는 이수련이에요. 72살이고 이혼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왕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72세에 이혼하셨다고요?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여기는 왜 오셨어요? 돈을 벌어야 해서요. 그런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해야 한다더군요. 맞아요. 요즘은 터치도 못하면 굶어 죽어요. 혹시 뭐 잘하시는 거 있으세요? 반찬은 좀 만들어요. 시집살이 할 때 시어머니한테 배운 건데 왕 언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반찬이요. 그거 괜찮은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반찬 못 만들어서 다 사 먹어요. 혹시 당근마켓 아세요? 여기서 반찬도 팔고 다 팔아요. 50년 솜씨 그게 돈이 안 될 리가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왕 언니와 커피숍에 갔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법을 배웠어요. 72세에 처음으로 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왕 언니는 5년 전 이혼 후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하루에 몇천 원도 안 벌었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만들고 올리다 보니 이제는 월세 내고 먹고 살 만하다고 했습니다. 언니 저도 할 수 있을까요? 72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왕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마트에 들렀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건 멸치볶음. 시어머니가 처음 제 솜씨를 인정해준 반찬이었지요. 그때는 인정받고 싶어서 만들었지만 이제는 제 돈을 벌기 위해 만드는 거였습니다. 고시원 공용 부엌에서 멸치볶음을 만들었습니다. 멸치를 손질하고 기름에 볶으며 간장과 물엿을 넣는 손놀림이 자동으로 나왔어요. 5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당근마켓 앱을 켰습니다. 계정을 만드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렸고 인증번호를 못 찾아 헤맸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72세 할머니의 정성 가득 전통 멸치볶음. 가격 10,000원. 떨리는 손으로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제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무도 사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꼬리를 물었지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구매 완료.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72세의 제 노동의 가치로 번 첫 수입. 비록 10,000원이었지만 제 통장의 영혼을 깨고 일을 새겨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구매자는 30대 직장인 여성이었어요. 할머니 사진 보고 너무 정성스러워 보여서 샀어요. 우리 엄마 손맛이 그리웠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제 돈으로 삼각김밥을 샀지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이건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통장 앱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10,000원. 0이 아닌 숫자가 떠 있는 걸 보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시작이구나. 이제 저도 할 수 있구나. 10,000원의 성공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어요. 멸치볶음, 장조림, 김치볶음, 콩자반.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만들었던 반찬들이 이제는 제 수입이 되었지요. 한 달이 지났을 때 통장 잔고는 45만 원이었습니다. 고시원 월세를 내고도 남는 돈.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월세를 냈어요. 72세에 처음으로 제 발로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왕 언니는 제 최고의 조력자였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왕 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연 언니 솜씨가 이건 보통이 아니야. 이걸 당근마켓에서만 팔 건 아니지. 언니 솜씨는 온라인 클래스로 가야 해. 온라인 클래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젊은이들이 하는 일 같았거든요. 제가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냥 반찬 만드는 할머니인데요. 언니 그게 아니야. 사람들은 단순히 레시피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언니의 이야기 언니가 살아온 세월을 원하는 거라고.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왕 언니가 제 고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삼각대를 들고 있더군요. 오늘 시범 영상 찍어볼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평소처럼 반찬 만들면서 이야기하면 돼요. 공용 부엌에서 멸치볶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왕 언니가 핸드폰을 삼각대에 고정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자, 시작해 볼까요? 편하게 하세요. 멸치를 손질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멸치볶음은 말이지 제가 시집와서 남편이 처음 칭찬해준 반찬이었어요. 그땐 시어머니 눈치 보며 볶고 남편 입만 맞추려간 맞추고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는 나의 행복을 볶는 거랍니다. 말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멸치를 볶으며 결혼 초 이야기를 했어요. 간장을 넣으며 시집살이 이야기를 했지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리며 72세의 새 출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을 다 찍고 왕 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언니 이거 대박 날 거예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그 영상을 시니어 교육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72세 할머니의 인생 레시피 멸치볶음에 담긴 50년의 이야기. 처음 며칠은 조회수가 100도 안 됐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왕 언니와 함께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만들었지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핸드폰을 켰는데 알림이 잔뜩 와 있었어요. 멸치볶음 영상 조회수가 1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 창을 열어봤습니다. 어머님의 이야기에 눈물 흘렸습니다. 우리 엄마 같아요. 72세에 새로 시작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에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영상이 대박 났어요. 왕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뭐라 했어요. 언니 이야기가 보물이라니까요. 그 후로 영상을 정기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토요일. 구독자가 1만 명이 됐고 2만 명이 됐습니다. 댓글에는 강의 신청 문의가 쏟아졌지요. 왕 언니와 의논했습니다. 정식으로 온라인 클래스를 열기로 했어요. 6주 과정으로 매주 새로운 반찬과 이야기를 담기로 했지요. 수강료는 10만 원. 제 50년 솜씨와 이야기의 값이었습니다. 첫 강의를 열었을 때 신청자가 50명이었습니다. 500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화면을 보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영원이었던 통장에 이런 돈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강의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진행했습니다. 왕 언니가 카메라를 잡아줬어요. 라이브로 진행하며 수강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했지요. 반찬을 만들며 이야기하고 질문에 답하고 때로는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어느 날 한 수강생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있어요. 40대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어요. 72세에 새로 시작하시는 선생님을 보며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댓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니. 평생 가족의 그림자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빛이 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수입이 안정되자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창문이 크고 볕이 잘 드는 방이었지요. 이사하는 날 왕 언니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트렁크 하나가 전부였지만 왕 언니는 화분과 커튼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언니 축하해요. 이제 진짜 언니만의 집이네요. 창문 앞에 서서 햇빛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햇빛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50년 동안은 햇빛을 받을 시간조차 없었으니까요. 벽에 달력을 걸었습니다. 7월 15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새 출발 100일째. 100일 전 트렁크 하나 들고 집을 나섰던 제가 이제 제 집에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왕 언니와 원룸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와 맥주 2캔. 소박했지만 행복했어요. 수련 언니의 새 출발을 축하해요. 그리고 우리 시니어 반란단의 승리를 위하여. 시니어 반란단. 나이 든 여자들이 세상에 반란을 일으킨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반란. 맞아요. 이건 반란이었어요. 72년 동안 참고 살았던 제가 드디어 제 목소리를 낸 거였으니까요.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짰어요. 강의를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돕자고, 재단도 만들어 보자고,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자고. 왕 언니의 눈이 반짝였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2달 전만 해도 찜질방 바닥에 누워 울던 제가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니 기적 같았습니다. 제 삶이 안정되고 기쁨으로 가득 찼을 때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수련아, 나 6개월 만에 듣는 목소리. 하지만 예전의 권위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떨리고 초라했지요. 왕 언니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저는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남편. 뭐 하시려고 전화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수련아, 내가 온라인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줄 몰랐어. 유튜브도 보고 기사도 봤어. 대단하던데. 사실은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병이 다시 재발했어. 자식들이 병원비를 서로 미루고 있단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합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7년 간병하고 영원으로 버림받은 사람에게 다시 오라는 거였어요. 사랑이 아니라 필요해서였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왕 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언니는 이미 잘 살고 있잖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복수일까요? 용서일까요? 아니면 완전한 자유일까요?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한번 만나보기로요. 하지만 예전처럼 초라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밝은 블라우스를 입고 립스틱을 발랐어요. 72년을 살면서 제 얼굴에 립스틱을 바른 건 몇 번 안 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개월 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제 길을 보는 눈이었지요. 마트에서 제일 비싼 수제 반찬 세트를 샀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사온 거였어요.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걸었던 복도가 이제는 그저 하나의 길일 뿐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남편은 많이 야위었더군요. 수련아 왔구나. 고맙다. 역시 넌 착해. 착하다니요. 그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저는 반찬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병원 음식이 맛없으시죠? 반찬 좀 사왔어요. 네가 만든 거지. 역시 내 솜씨가 최고야.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온 겁니다. 마트에서요. 이제는 제 시간이 귀해서요. 제 손은 이제 제 일을 하거든요. 수련아 말투가 왜 그래? 예전에 네가 아니잖아. 맞아요.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의 간병인도 아니에요. 그래도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다시 합치자니까. 당신이 저를 다시 찾은 건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필요해서죠. 공짜로 간병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버린 그 순간 나는 당신의 간병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CEO가 됐어요. 이 반찬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 돈으로 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반찬 중 하나일 뿐이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련아 그럼 날 어떡하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당신이 선택한 삶이에요.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주면서 저를 내쫓은 건 당신이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어요. 수련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 삶 사세요. 병은 빨리 낫길 바랄게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 저는 저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병실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통쾌함과 해방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완전한 마침표였어요. 다음 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시니어 여성자립 지원 재단이요. 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재단 설립에는 비용이 꽤 들어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일주일 후 재단 설립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시니어 여성자립 지원 재단. 왕 언니와 제가 공동 대표. 서류를 받아들고 함께 울었습니다. 72세와 65세가 만든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전 남편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 당신이 저를 위해 남겨둘 돈은 영원이라 했죠. 그래서 저는 나만의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시니어를 돕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당신은 평생 소유를 위해 살았지만 저는 나눔을 통해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수련 올림.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순간 50년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왕 언니와 한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우며 소주를 나눴습니다. 언니 우리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시니어 반란단의 승리를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언니들의 자유를 위하여.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으로 넘어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5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72년을 살면서 밤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몇 번이나 됐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 별을 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재단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첫 지원 신청자는 68세 여성이었어요. 남편 바람으로 이혼당했다며 울었지요. 몇 개월 전에 저 같았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도 하실 수 있어요. 어느 날 왕 언니가 제안했습니다. 언니 우리 버킷리스트 이루며 살아요. 유럽에 가보고 싶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좋아요. 우리 같이 가요. 한 달 동안요.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득 눈물이 났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파리 에펠탑 앞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를 탔어요.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빛을 봤지요. 제 인생도 저 성당처럼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였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앉아 석양을 봤습니다. 왕 언니와 나란히요. 언니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말없이 석양을 봤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온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와 책 집필이었어요. 어느 날 강의 중에 수강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72세에 새로 시작한 거요. 후회하지 않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요. 72세에 시작했지만 그래도 시작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지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냐고.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모든 순간이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저 달처럼 제 인생도 이제 완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완전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을지도 몰라요. 인생은 완성되는 게 아니니까요. 계속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언제든 나만의 리셋 버튼을 누를 용기를 가지라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용기라고요. 제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73세, 74세, 75세로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겁니다. 고마워요.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으니까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